자, 이제 우리 책의 71페이지입니다. 정리 2번인데,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시험에 꽤 많이 나오고, 거의 매년마다 시험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만큼 반드시 공부를 하시는데요. 자, 일단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자, 다시 보세요. 이 말입니다. 항상 우리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에서. 다음은 정보시장 개입의 필요성 일어납니다.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틀린 걸 항상 묻게 돼 있어, 문제에서. 이 말 딱 나면 제일 중요한 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오는 순간 반드시 먼저 파악할 것은 이걸 먼저 파악하셔야 돼. 문제가 있어야 된다. 문제가. 그러니까 정보시장 개입 필요성 같은 말이 뭐예요? 정책. 그죠?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왜 가만히 있는 부동산 시장에 국가가 이 개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결국 뭐예요?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겨두었을 때 아무런 문제 없으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돌아가니까. 근데 뭔가 좀 삐거덕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험에 딱 나오던 문제 있어야 된다. 이걸 먼저 하시라고. 그런 다음 두 번째 할 게 뭔가 이겁니다. 좋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떠한 예 속에 포함될 것인가 요 두 개를 구분하시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첫 번째 보니까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한다. 두 번째 보니까 시장 실패를 갖다 수정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할 것은 어떤 예가 속에 포함되어 가는 건데, 자, 이때, 이 예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하는데, 잠시만. 자, 우리 책 보니까요, 저기 어디 있습니까? 71페이지입니까? 예. 필수 내용 정리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장 실패에 대한 이 원인이 있죠. 그죠? 1번에 있는 박스 안에 보니까. 1번 제가 총 5개만 나와 있는데 실제 시장 실패에 대한 예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실패란 말 뜻이 뭐냐?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지난주 이거 한 적이 있죠? 효율적 시장이라는 말 한 적이 있죠? 기억납니까? 항상 효율적은 반드시 어떨 때만 효율적 시장입니까? 어떨 때만? 그건 알고 있어야 돼, 이제. 딴 건 몰라도. 그러니까 효율적이란 말은 반드시 어느 누구도 초과임이 발생하지 않을 때야. 반대로 뭐 있습니까? 어느 누구는 초과임이 발생하면 이건 절대 효율적이 못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어느 누구도 초과임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 이익만 발생되는 시장이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효율적이라고.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시장 성공이다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반대로 뭐 있습니까? 시장 실패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누군가가 손해는 이익 있는 시장이지. 그죠? 즉, 이 말은 이 말. 자, 시장 성공이란 말과 시장 실패에 대한 차이를 보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항상 보니까 시장 성공은 어느 누구도 초과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각각의 개인이 노력했던 대가만 나오는 시장입니다. 거꾸로 시장 실패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누군가가 더 많은 이익, 누군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곧 이게 시장 실패라고. 그래서 이와 같이 시장 성공의 시장이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쓰는 걸 쓸 때 쓴다면. 그러면 이때 버리면 뭐 있습니까? 여기 시장 실패에 대한 예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한번 거기 설명된 게 보니까 외부 효과, 공공재, 또 뭐 있습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소득에 대한 재분배 문제, 또 독과점 문제 등등 있지만 이것만 이 속에 분명히 있는 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예가 있다 보니까 항상 공부할 때 여기 있는 시장 실패에 있는 예를 공부하지 말고 거꾸로 사회적 목표에 있는 예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 사회적 목표가 뭐냐?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없는 분한테 뭐를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있습니까? 하여튼 저소득 계층한테 어떤 걸 준다. 이런 게 나오면 전부 다 이건 사회적 목표고,
이걸 뺀 나머지 몽땅 다 뭐 있습니까? 이 속에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된다고. 가볍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저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이쪽이죠? 그지? 보조금 준다 이쪽이지? 느낌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걸 뺀 나머지 몽땅들 이 집안 속에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시장 실패에 대한 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면 공공재란 상품이 있고 또한 그 반대 뭐 있습니까?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하겠지만 근데 이걸 먼저 구분하자는 거예요. 문제에서. 자, 일단 여기 어떻게 시험 날까 봐보자고. 자, 문제 볼게 이제. 자, 문제 1번부터 갑니다. 1번. 자, 1번은 핵심이 뭐야? 키워드는 정부는 개입한다. 뭘 위해서? 사회적 목표 맞는 말이지? 자, 2번 갑니다. 정부는 시장 개입한다. 뭘 위해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자, 그럼 3번 갑니다. 3번. 자, 키워드 갑니다. 정부는 개입하는데, 자, 일단 키워드 임대주택 시장 실패 수정. OX. 연관성 있어? 아, 연관성 있냐고요? 아, 지금 하고 있는 이거 아니야. 좋다. 문제 국가 개입하잖아. 두 개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문항이 뭐 있습니까? 그러한 예가 둘 중에 어떻게 포함될 거 시험 내는 거 아니야, 지금 문제가. 그지? 아, 지금 하고 있는 임대주택 정책은 결국은 누구의 누구? 어느 집안? 이쪽 집안 아니야, 느낌상 보니까. 그지? 이거 시장 실패 아니잖아, 분명히. 그죠? 그래서 쓴다 뭐 시장 실패 수정 대신 뭐 써야 됩니까?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써야 되지.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거 좀 어려운데. 자, 잘 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는 딱 하나란 말이에요. 어떨 때? 어느 누구도 손해나 이익이 없을 땐 개입할 필요 없잖아. 그죠? 누군가, 우리 항상 경제 마인드는 이겁니다. 나의 행복은 타인 불행이야, 무조건. 이게 경제 마인드야, 항상. 응? 그러면 누군가 이익 본다면 결국 누군가 손해본 거 아니야. 그죠? 이럴 땐 정부 개입할 필요 있어? 없어? 아니, 어느 누구도 손해나 이익이 없으니 개입할 필요 없다고. 아주 이상적이니까. 누군가 이익을 본단 말이야. 누군가 분명히 손해보게 돼 있단 말이야. 그죠? 이거 하여튼 보니까, 예, 누군가 지금 손해본 거지. 이익 본 거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벌써. 그죠? 따라서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설명 보니까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누가 더 크다, 적다 나오지. 이 말 당연히 뭐 있으면 누군가 현재 이익이라는 손해 있는 거야. 개입할 필요가 있지. 문제 있으니까 벌써.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 다른 거 없이 다시 할게. 자, 이 문제란 건 뭐예요? 어느 누구도 누군지 손해나 이익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있을 때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문제 없으면 절대 개입할 필요 없잖아, 현재. 그러니까 거기 설명된 건 뭐 사회와 사적 중에서 누가 더 크다 설명되어진 결과 벌써 이게 뭐 있습니까? 누군가 손해가 있는 거야. 누군가 이익이 있는 거야. 벌써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항상 문제 풀 때 제일 조심할 건 문제가 있어야 돼. 아무런 문제 없으면 개입할 필요 없다고. 그 말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그 다음, 예, 요때 다시 이제 구체적 내용 갑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특히 우리 아마 그 설명된 시장 실패에 대한 예가 꽤 많지만 그걸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만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지금부터 공공재에 대한 설명 들어갑니다. 일단 결론부터 할게요. 공공재에 대한 성격은 반드시 비경합성, 배제성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을 때고 이게 공공재예요. 그래서 그 결과 뭐가 있는가 하면요. 모임 성차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과대 생산되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험 나면 틀린 말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 이건 필요한 말 빼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과소 생산되는 게 아니라 과대 생산입니다. 자, 과대 생산. 예, 가볼게 이제. 말 좀 했어요. 과소 생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설명드릴게요.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공공재란 게 뭐냐? 자, 일단 이렇게 봐보죠. 이런 공공재 반대가 뭐예요? 공공 반대가 뭔데? 뒤에 재란 말 빼고 공공 반대가 뭐예요? 뭘 고민해? 공공 반대. 민간, 사적 아니야? 그지? 그냥 그래 가시라고 자꾸. 그래서 공공재 반대가 사적재 또는 민간재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제. 우리 보니까 현재 여기 있는 원주시에 보니까 중앙시장에 사과란 제품이 100개 정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영화관에 영화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일기예보도 볼 수 있거든요. 자, 물어보자고요. 어떤 게 사적, 민간재입니까?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민간재요? 사과지. 그지? 공공재는? 일기예보. 영화관에 영화 보는 거는요? 이건 잘 모르겠어, 그지? 좀 더 보자고.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 할 겁니다. 네, 경합성부터 설명할게. 현재 이 뭐 있습니까? 이 원주시에 있는 중앙시장 가보니까 사과가 100개 있는데 이때 이 사과를 살 때 보니까 제일 높은 돈을 줄 수 있는 수요자가 있어. 제일 높은 돈을 줄 수 있는 수요자가 이 물건을 먼저 가져가겠지. 그죠? 그래서 제일 높은 이 돈을 줄 수 있는 1번 수요자가 이 사과를 갖고 보니까 30개 정도 산다면 이제 몇 개 남아 있습니까? 두 번째 높은 돈을 주는 사람이 또 사겠다죠? 이렇게 항상 뭐든지 경합이 되면 그 양이 주는 거야. 이런 걸 우리 보통 말 안 해. 다른 말로 저기 있는 경합성이라고. 근데 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한 명이 볼 때, 10명이 볼 때, 100명이 볼 때 그 양 줄어? 안 줄지. 즉 무슨 말이냐? 자, 서울에 있는 상암 운동장에 보니까요. 한일전 축구하고 있어. 그 관람객이 딱 한 명 있어. 있을 때 그 기분하고 꽉 차 있어, 관람객이. 그렇다고 해서 그 양이 줍니까? 안 줄지. 그런 게 뭐냐? 다른 말로 비경합성이에요, 비경합성. 그 양이 줄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제란 말 뜻이 뭐냐? 그러면 영화관에 볼 때 보니까 영화를 볼 때 돈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없는 분은 못 보는 거지. 이런 게 돈이 없는 분은 배제당한다, 배제성이야. 쉽게 말해서. 근데 일기예보는 돈이 없어도 볼 수가 있지. 이런 게 뭐냐? 비배제성이야. 쉽게 말해서. 그러면 잘 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적재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는 그런 상품이고 이와 같이 뭐 일기예보 같이 뭐 있습니까? 비경합과 비배제성을 갖고 있는 이런 게 뭐냐? 공공재라 쉽게 말해서. 그러면 여기 있는 영화관의 영화는 뭐냐? 비경합성인데 배제성이 있는 거 아니야. 반만 섞여 있는 거지. 이런 걸 다른 말로 준공공재 쓸 필요 없어요. 의미 없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공공재는 반드시 비경합, 비배제성을 갖고 있는 물건만 공공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 보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도로 같은 거, 그지? 국방, 치안, 관공서 이런 점을 공공재 쉽게 말해서. 그러면 자, 이때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소방서도 뭐지? 소방서 공공재지, 그죠? 만약 이 소방서 만약 이 민간재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자고. 민간재라면 자, 우리 집이 있어. 집에 불 났어.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 우리 집 현재 불 났으니까 뭐 있습니까? 불 좀 꺼주세요. 전화하니까 여기 있는 소방서 뭐라 하겠습니까? 좋다. 내가 지금 가겠다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뒤에 단서가 붙어 있어. 너 요거 있냐? 반드시 물을 거야. 민간제라면. 그지? 그죠? 내가 현재 돈이 없는데, 없다 말은 뭐라 하겠습니까? 있을 때 다시 한번 전화해 줄래? 그럴 것 같으면. 그죠? 근데 실제 이 소방서 뭐 공공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무조건 가서 꺼주는 거 아니에요? 꺼줄 때 뭐가 들어가? 비용 들어가잖아. 들어가자면 결국 뭐 있습니까? 내가 이 소방서에 돈 지불합니까? 대가 지불해? 안 하잖아, 분명히. 그죠? 그럼 결국 뭐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항상 대가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 뭐랍니까? 다른 말로 무인승차 얘기해요. 우리 가끔 무인승차 말 꽤 많이 쓰죠? 버스 타는데 버스표 안 끊고 들어간 거 아니야? 나 혜택 본 거 아니에요? 이게 무인승차를 시켜 말해서. 그러면, 자, 이게 민간재라면, 민간재라면, 대가를 지불하니까 항상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방서는. 그래서 들어가죠? 들어온 수익이 있습니까? 수익이 있냐고? 없지. 없으면 조만간 소방서는 한 개, 두 개 문 닫겠네, 계속? 그죠? 왜? 계속 불 꺼준다 비용 들어갔지만 수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점점점 소방서 양은 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반드시 지금 하고 있는 공공재 항상 과소 생산입니다. 이걸 좀 아시라고. 그렇지만 우리 현재 그래서 공공재는 뭐 있으면 주로 정부에서 뭡니까? 보조금 지불하지. 그죠? 월급 주고 일을 한다면 사실은. 자, 일단 그런 기본적 마인드를 아셔야 돼. 그래서 실제 우리 아마 시험 나면 결국은 여기 있는 이런 거에 장난친다고. 다른 건 장난칠 문구가 없어, 문제에서. 자, 따라서 그거 같은 말이 뭐냐? 우리 5번과 6번 문제. 응? 문제 중에 5번과 6번 문제요. 자, 5번과 6번 문제 보니까 5번 갑니다. 공공재는 소비에서 비경합성, 비배제성이 있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을 때 공공재입니다. 6번 가볼까요? 자, 공공재의 생산은 쭉 가서 뭐 있습니까? 적정한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된다 이거죠. 핵심이 과소하게 생산한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절대 그 말 대신 과대란 말씀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그 정도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하여튼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 있냐? 여기 있는 요거 할 거예요.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돼,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할 건데요. 특히 여러분 꼭 공부하실 건 다른 건 몰라도 지금 하고 있는 외부 효과만큼은 정확하게 그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외부 효과란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하고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런 게 외부 효과입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 경제행위란 말 뜻이 뭘까? 경제행위. 자, 경제행위는 이겁니다. 현재 A와 B가 있으면요. A와 B가 어떤 경제행위를 한다. 이 말은 물건을 서로 사고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니까 A가 B한테 뭐를 주는 거야? 응? 물건 등을 주든지 하여튼 뭘 주는 거야? 주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반드시 B는 A한테 뭐 대가를 꼭 지불하게 돼 있다고. 이런 게 경쟁이에요. 그러면 어떤 물건 등을 줌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준다 이 말은 결국은 어느 누구도 뭐 있습니까? 손해에 이익이 없는 거지. 이런 걸 우리 뭐라냐? 다른 말로 이게 경쟁이라고. 근데 외부 효과는 뭐냐? 이 말입니다. 둘이서 경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제3자가 있죠. 얘 때문에 어떤 혜택을 받았어. 이익을 보았지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게 곧 이게 외부 효과라고. 또는 얘 때문에 손해봤지만 얘한테 아무런 보상받지 못하는 게 곧 이게 외부 효과예요. 즉 무슨 말이냐? 이런 거 있죠. 자, 우리 주거 지역이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연탄 공장 들어와 있어. 응? 연탄 공장 들어온 순간 뭐 있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공해 등에 대한 피해가 심하지. 그죠? 심한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느냐? 안 받는다고. 이런 게 뭐냐? 외부 효과라고. 다시 어떤 주거지가 보니까 학군 좀 학교 도로네? 그럼 결국은 그 주변 지역 집값은 뭐합니까? 올라가잖아. 그럼 학교 때문에 이익 본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학교 때문에 이익 보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해? 안 하잖아. 그런 게 외부 효과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뭔가 하면 외부 효과의 가장 기본은요.
어떤 혜택이나 손해 등을 보았지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지불받지 않는 게 곧 이게 외부효과입니다. 즉, 이 말은 이런 게 뭐냐? 우린 다른 말로 자 다시 해볼게요. A가 현재 B한테 어떤 이 물건을 주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뭐냐? 이게 시장 기구를 통한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얘들 때문에 어떤 혜택을 보았지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이런 게 뭐냐?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나오던 개념이 중요한데 개념이 이런 게 중요합니다. 항상 외부 효과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이 말이 중요하다고. 통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게 곧 이 외부 효과입니다. 두 번째, 또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혜택이나 손해를 보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 등을 뭐 있습니까? 지불하지 않고 받지 않고 않는 게 뭐냐? 곧 이게 외부 효과라고. 실제 시험은 결국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다시 해볼게, 이제. 두 번째 할 게 뭐냐? 이 말 하셔야 돼요. 그 외부 효과는 반드시 우리 책에 보는 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외부 경제란 말과 뭐가 있지? 외부 불경제 있죠. 즉, 정의 외부 효과, 반대로 뭐, 부의 외부 효과 있죠. 그죠? 자, 이 두 개를 먼저 구분하셔야 이제 하시는데, 다시 해볼게. 자, 해보세요. 항상 외부 효과는 제일 중요한, 이게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설명이 딱 나면 특정한 지역이 딱 지정돼야 돼, 지역이 있어야 돼, 조건이. 그러면서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적 주체가 어떤 걸 만든다는 거, 투입한다는 거요. 응? 만들어서 그 결과 뭐 이 지역 주민들이 이걸 보는 게 뭐냐? 이게 외부 경제예요. 같은 말이 뭐냐? 정의 외부 효과란 말 쓴답니다. 거꾸로 지역 주민이 뭐 있습니까? 이 사적 주체가 어떤 행위를 함에 따라서 손해보죠. 손해보는 걸 뭐라냐? 다른 말로 외부 불경제란 말 쓴답니다. 즉 이걸 보통 표현할 때 뭐랍니까? 부의 외부 효과란 용어를 쓴답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자, 즉 이렇게 해보자고. 첫 번째 보니까요. 잘 보세요. 사적 주체가 보니까 여기다 뭘 만드는가 하면요. 학교를 만들었어요. 만들면 그 주변 집값은요 올라가지. 지역 좀 이익 본 거지. 그런 걸 외부 경제야.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아까 설명했지만 현재 이 지역에 보니까 연탄 공장 들어섰대. 연탄 공장 들어선 순간 지역 주민은 그만큼 피해가 심하죠. 지역 주민 손해 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외부 불경제라는 용어 쓴다고. 이 두 개를 먼저 구분하셔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다시 할게요. 요거 그냥 그대로 해볼게요. 시장 기구는 반드시 뭐예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돼. 즉, 다시 해볼까? 자, 일단 시장 기구를 통한단 말은 이 말입니다. 학교 얘가 만들었잖아. 그죠? 만들면 지역 주민 이익 본 거지. 그죠? 이익 본 것만큼 얘한 돈을 돌려줘야 된다고. 이럴 때 이게 시장 기구를 통한 거야. 거꾸로 뭐 있습니까? 연탄 공장 만들면 지역 주민 손해 본 거지. 손해 본 것만큼 얘는 보상해 주는 게 시장 기구를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 보니까 뭐 있습니까? 이 지역 주민이 얘한테 어떤 보상해 줍니까? 해줘? 안 하는 거지. 이런 게 뭐냐? 다른 말로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 거야. 정리해 볼까? 외부 효과라는 것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제3자한테 유리 또는 불리한 효과를 주는 게 외부 효과다. 이렇게 쓴다고. 한 번 더 해볼까? 자,
제3자가 보니까, 자, 다시 제3자가 혜택이나, 예, 손해를 보았지만, 지역 주민 혜택이나 손해를 보았지만 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또 지불받지도 않는 게 여기에 외부 효과랍니다. 이런 개념을 먼저 아시라고.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7번과 8번 두 개를 가져갈 거예요. 두 개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7번 보니까, 예, 쭉 가서 뭐 있습니까? 키워드 뭔지 압니까? 자, 일단 7번 쭉 보시면, 키워드 뭐예요? OX? 틀린 거지? 그지? 핵심이 뭐예요? 외부 효과란 것은 경제주체 경제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한다 이 말씀은 안 된다는 거야. 통하지 않고 이나요. 그죠?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에 후생에 영향을 주는 걸 말한다 써야 된다고. 같은 맥락인데 8번 갑니다. 예, 8번도 뭐가 있습니까? 한 사람 행위가 제3자의 경제 후생에 영향을 주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이런 게 우리 과거에 시험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절대 있죠. 문제 풀 때 여기 키워드예요. 여기. 남 이런 키워드 보고 그냥 움직이시라.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할 건가 하면요.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까지 할 거예요. 일본에 이 내용이 워낙 중요하니까요. 여기 내용 한 경 다 설명합니다. 자, 9번 갑니다. 자, 9번은 현재 보니까 생태공원 들어섰지. 잠시. 자, 다시. 항상 중요한 건 특정한 지역이 지정되어 있어야 돼. 응? 돼 있고 누군가 지금 들어가야 돼. 들어갔을 때 외부 효과라고 해. 근데 그 중에 뭐 있으면 이걸 주면 외부 경제, 손해보면 외부 경제입니다. 그래 가셔야 한다고. 그러면 자 가볼게. 앞에 지역 나 있지? 인근지역. 들어갔지 뭐가? 생태공원이. 그죠? 그래서 예, 아파트 시장은 그러면 주택지역은 생태공원 다음 집값 올라가 떨어져.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그럼 무슨 효과? 정의 외부 효과. 다시 자 예, 저기 있는 11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1번. 예, 앞에 인근지역 지역 들어갔지? 뭐 들어갔어? 쓰레기 소각장. 그 지역 좀 피해보는 거지? 이게 뭐라고? 부의 외부 효과. 자, 그러면 14번 가볼게, 이제. 14번. OX. OX.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주택 가격 올라가더라. 그런 결과 뭐 있으면 정부가 정책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시킨 것 요까지. 요까지는 말이 돼 안 돼? 문구 자체 말이 돼 안 돼? 되지? 그죠? 가격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수요를 감소하기 위해서 뭡니까? 금리 올리면 될 거 아니야. 자, 이런 게 외부 불경제에 대한 사례 또는 해결 방안이다. OX. 응? 왜 틀렸어, 이거? 응? 응? 그러니까 외부 불경제, 부의 외부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왜 틀리냐고? 그렇지. 제일 중요한 뭐냐 이 말입니다. 아니 어떤 특정한 지역이 설정되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냥 아무 뜻 없이 뭐 있습니까? 그냥 거기 있는 보니까 공급 부족가 돼. 땅값 집값 올라갔대.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항상, 자, 정리. 지금 거기 답이 중요한 거 아니야. 지문 뜰 때 제일 먼저 생각하시라고.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뭐가 중요한 특정한 지역이 나와야 돼. 그지? 그래서 그 지역에 누군가 뭐가 들어가야 돼. 들어갔을 때 그냥 뭐가 발생한다, 이렇게. 그럴 때 외부역까지 아무런 지역도 없어. 뭐 들어간 것도 없단 말이야. 그럼 이건 뭐요? 외부역가 아니라 경제행위지. 그지? 지금 그 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말과 우리 다시 하자고. 다시 하는데 어디 보는가 하면, 아까 있던 뭐 있습니까? 9번과 11번 다시 보자고. 우리는 지금 외부 경제, 불경제랑 중요한 게 지금 아니야, 여기서. 응? 그러니까 9번과 11번 보니 뭐 있어? 둘 다 공통점이 뭐 있습니까? 지역 설정되어 있잖아. 뭔가 지금 들어갔지. 들어갔을 때 그다음 올 수 있는 현상에 따른 외부 경제인이 불경제 이 말이 중요한 거지. 그와 같이 밑에 있는 14번처럼 뭐 있습니까? 이런 막연한 말 들어가죠. 이거 어떤 뜻도 사실 없다는 게 결국은 결론이. 그죠? 그런 걸 먼저 아셔야 돼. 자, 다시. 예, 저기 있는 10번 문제. 10번. 정의 외부 효과의 경우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바로 않는 사람 발생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OX. 맞지, 그지?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 자, 무슨 말이에요? 아무런 보상 없이 뒤에 뭐지? 피해 본 거지, 손해 본 거지. 외부 불경제. 같은 말이 뭐죠? 부의 외부 효과죠. 자, 13번 가볼까, 이제. 13번. 자, 읽어보시면서 OX. 지금 뭐가 지금 들어갔잖아. 뭐가 들어갔어? 지금 뭐가 들어갔습니까? 쓰레기 투기 들어간 거 아니야? 그죠? 들어갔으니 그 결과 뭐 지역주민 피해 본 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습니까? 예, 자율적인 규범을 통해서 지역사를 다시 쾌적하게 만들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것은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이 뭐 있습니까? 내용이고 뒤에 있는 말뜻은 뭐 해결 방안이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볼 게, 자, 물론 우리 실제 우리 뭐 있습니까? 책에 보는 이 내용 꽤 많은데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은 뭔가 하면 결국은 외부 효과에 대한 기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항상 시험 내면 외부 경제, 불경제를 시험 내는데 요 말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볼 게 뭐 있습니까? 항상 이런 개념 설명했을 때 어떤 지역에 있으면 누가 들어가야 돼? 들어간 상태에서 손해볼 것인가 이익 볼 것인가 따져보는 것 이게 외부 효과를 좀 아시라고요. 자, 그러면 참고로 있죠. 여기서 우리 지역 주민을 뭐라는지 압니까? 이걸 사회적 이라면 사회적. 이랬어. 지역 주민 다르면 사회. 지역 주민이니까. 그래서 항상 외부 경제와 불경제를 실제 구체적 내용 시험 내면요. 이 사회적과 사적 중에 누가 더 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번 따져볼게. 자, 첫 번째 볼 게 뭐인가 하면 편익. 편익적인 측면은요. 편익은 자, 보세요. 사적 주체가 들어갔잖아. 뭘 만들어서 학교 만들었어? 공원 등을 만들었다고. 만들면 그 결과 얘는 만들 때 비용 들어갔지? 개인은 들어갔지, 그죠? 근데 이건 누가 보는 거예요? 주변 지역의 땅값 올라가지. 뭐 결국은 지역 주민 이익 보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말은 뭐냐? 결국은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이와 같이 결론상 설명, 나중에 설명하겠는데 편익은 반드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더 클 때가 뭐냐? 곧 이게 외부 경제라는 용어를 쓴다고 쓸 때. 그래서 좀 이따 하겠지만 항상 뭐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경제 마인드는 나의 행복은 타인 불행입니다.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현재 보니까 이익은 누가 더 크게 본 겁니까? 사회지. 그럼 비용은 누가 더 많이 들었을 것인가 묻는데 사적이 더 많이 들었잖아. 무슨 말이냐? 자, 해볼게. 이 학교 누가 만들었어? 사적이 만든 건 개인이.
그죠? 만들었을 때 어떤 지역 주민이 약간 이 공장, 학교 만들 때 약간 피해는 좀 봤다고. 소음 등 때문에. 그렇지만 나중에 만든 후에 보니 집값 올라갔지. 그 결국 누가 이익 본 거예요, 이익은? 지역 주민이잖아. 그 결국은 비용은 누가 더 많이 됐습니까? 사적이지. 그죠? 이걸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외부 불경제 인근은 요거죠. 연탄 공장 들어섰어. 누가 시켰지? 사적이, 그죠? 쳤는데, 이때 보니까 이 지역 주민 계속해서 뭐 있습니까? 피해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연탄 공장 들어서 있음에 따라서 그만큼 뭐 지역 주민들은 공해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래서 피해를 본 것만 그리고 뭐 있습니까? 비용은 누가 더 크냐? 사회적 비용과 그 다음에 사적 비용 중에 훨씬 더 큰 건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한번 따져보세요. 현재 공해등이 유발되었을 때 연탄 공장 주인이 어떤 이 공해등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설치했습니까? 안 했잖아. 결국은 전부 다 공해등에 대한 피해는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지역 주민이지. 그럼 결국 뭐 있습니까? 지역 주민 피해를 안 볼 건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즉, 이 말은 그만큼 현재 뭐 있으면 피해를 본 것만큼 보상해 줄 걸 보상 안 해주고 있다고. 따라서 그 결과 뭐 있습니까? 편의가 누가 더 큽니까? 사적이 더 큰 거예요, 이게. 논리상에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생산을 보는데, 생산을. 자, 현재 보니까 이 물건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지역 주민이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적이 만들고 있습니까? 사적이 만들고 있지. 근데 여기 보세요. 현재 보니까 비용은 누가 더 많이 들어가? 사적이 더 크지. 계속 비용이 들어간 결과 이러한 행위를 계속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야. 그런 결과 생산량이 점점 뭐합니까? 준다고요. 거꾸로 외부 불경제를 보니까 보세요. 편익은 누가 더 큰 거요? 사적이 더 큰 거지. 비용은 사회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공장을 연탄공이 설치한 사람은 계속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익을 보고 있는 만큼 생산량은요, 더 늘어난다고. 과대 생산되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요 개념이 꽤 중요한데,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 이제. 잘 보세요. 자, 원래 공식이 이런 거예요. 사적과 외부를 합치면요, 항상 사회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뭐 있어? 사적 비용과 외부 비용 합친 게 뭐냐? 사회적 비용이에요. 같은 맥락이 뭐냐? 사적 편익과 외부 편익을 합친 게 원래 사회적 편익입니다. 원칙에 이렇게 공식을 만들게 돼 있어요. 자, 설명해보죠. 아파트 단지가 있어. 있는데 여기 단지 속에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내 혼자 있죠. 이 아파트를 계속 깨끗하게 청소를 갖다가 내가 그 지역 주민 기분 좋은 거요? 아, 좋냐고. 이건 외부 경제, 불경제. 외부 경제잖아, 분명히. 지역 주민 좋으니까. 그죠? 항상 외부 경제, 불경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나를 보지 말고 지역 주민 입장을 봐야 돼, 항상. 기본 전제가.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 잘 따져보죠. 사적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사적은 내가 어떤 걸 지금 행위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있는데, 자, 다시 합니다. 저 청소할 때 반드시 뭐 청소하고 나니까 쓰레기 부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 비용이 보니까 이게 100원씩 들어가는데. 그러면 원래 이 비용은 내가 부담해야 돼? 아니면 지역 주민 부담해야 됩니까? 지역 주민 부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원칙은 얘가 비용을 100원 정도 부담할 거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이거 누가 산 거예요? 내가 산 거지. 그럼 내가 지금 나는 비용 부담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 내가 현재 1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급부터 지역주민 뭐 있습니까? 부담할 걸 부담하지 않는 만큼 나는 이만큼 이익 보는 거 아니야? 거꾸로 본다면. 그지? 그런 결과 보세요. 비용은 누가 더 큰 거예요?
사적이 더 커져. 이익은 누가 더 큰 거예요? 사회가 더 큰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아까 말했습니까? 외부 경제는 반드시 편익은 사회가 더 크다고. 거꾸로 비용은 뭐 있으면 사적이 더 크다 항상. 반대가 외부 불경제가 뭐냐? 자, 이런 거요. 요 강이 흐르고 있는데 A란 마을 주민들이 강물을 현재 뭐 있습니까? 식수원을 쓰고 있습니다. 식수원으로. 여기 보니까 현재 염색 공장을 내가 하고 있어. 내가 하는데 당연히 잘 알지만 염색 공장이 있으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예, 오폐수 처리할 수 있는 처리 비용 수반됩니다. 그래서 이 처리 비용 현재 100원 정도 더 간다 하자고. 근데 이때 보니까 나는 현재 염색 공장 하고 있지만 내가 이 오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몰래 강물에 버렸어. 몰래. 그러면 이제는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강물을 식수원을 쓰고 있는 A란 마을 주민들이 이 정수 처리 비용 더 하겠지. 그죠? 얘가 현재 정수 처리 비용 더 갔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따져보자고 이제. 원칙은 오폐수를 할 수 있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 누가 해야 됩니까? 사적이 해야 됩니까? 사회가 해야 돼요? 사적이 해야 되지. 근데 보니까 사적이 이걸 뭘 버린 거 아닙니까? 버린 것만큼 얘는 비용 부담할 걸 비용 부담 안 했잖아. 그럼 결국 그것만큼 얘는 이익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지? 사회는 뭐 있으면 비용을 부담 안 할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편익은 누가 더 큰 거요? 비용은 누가 더 큰 거요? 응? 사회가 더 큰 거지. 그래서 편익적인 측면 보니까 사회보다 사적이 더 크고 비용적인 측면은 뭐 있습니까? 사회가 더 크단 말뜻이 이게. 그러면 나는 내 입장에 계속 이익 발생하지. 그죠? 발생한 만큼 이 일을 계속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양을 만들 거죠? 왜? 초과이 발생하니까. 응? 자, 다시. 요거부터 다시 할게. 외부 경제는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청소하며 쓰레기 봉투를 내가 사서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이 비용은 반드시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외부가, 사회가 부담할 거 부담 안 한 거 지금. 그 사회는 이익 본 거지, 외부 경제는. 그 나는 현재 계속 꼬박꼬박 이 비용 들어가잖아. 어떤 대가 있어? 없으면 점점점 비용 들어가면 이 일을 계속 하겠냐고. 할 것 같아요? 안 할 거예요. 그런 말이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과소생산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자, 다시 할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외부는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할 게 뭐냐. 이것부터 하자고. 외부 효과란 말 자체가 벌써 뭔가 하면은 이런 거요. 누군가 자체가 뭔가 하면 사적이야. 어떤 사람이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는 거야. 뭘 집어넣었어. 넣었을 때 이 외부란 말은 내가 아니라 지역 주민이 지역 주민. 예? 지역 주민이 어떤 이익을 볼까 손해를 볼까 따져보는 거예요. 절대 반대 생각하면 곤란해. 무슨 말인가 하면 외부 경제 딱 생각하면 내가 이익 받을 생각이야. 이거 아니란 말이야 이게. 항상 보는 시간은 나하고 사회야. 사회인데 보는 시간은 외부가 어떤 효과가 있냐 문제야. 보는 시각이. 그러면 아까 했지만 내가 이익 본 것만큼 사회는 손해 본 거야. 왜? 항상 경제 마인드는 나의 행복은 타인 불행이니까. 그래서 외부 환경이 이익을 본다 이게 뭐야? 외부 경제지. 여기로 가면 외부가 이익 보면 나는 뭐 있습니까? 손해 본 거 아니야?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그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외부가 손해 본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익 본다는 거지. 사적은. 그러니까 항상 이래 생각하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 생각하고 행위를 한다 생각했을 때 뭐 있습니까? 그 지역 주민이 이익을 볼까 손해 볼까 따져보시면 돼. 그건 답이 나올 것 같아. 사회가 이익을 보는 게 그래서 뭐야? 외부 경제, 사회가 이익 본다는 거야. 사회가 이익을 본단 말은 사적은 피 보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죠? 사회가 손해 본단 말이 결국 뭐 있으면 사적은 이익 보는 거 아니야 상대적이니까. 나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생각할 때. 자, 일단 밑에 있는 이건 넘어가자고 지금 보니까 전혀 뭐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앞에 있는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지금은. 그래서 항상 볼 때 외부 효과에 대한 개념 나오던 절대
요 말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 있으면 항상 외부 효과 물었을 때 반드시 지문 나왔을 때 개념 묻거든. 사적이 들어가야 돼.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들어간 상태에서 뭐 있습니까? 그 지역 주민이 이익을 볼 때가 외부 경제 또는 정의 외부 효과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이 지역 주민 손해 본다. 즉 다른 지역 주민 같은 사회입니다. 사회가 뭐 손해 본다. 이게 외부 불경제 또는 부의 외부 효과예요. 자, 이 두 개를 먼저 구분하시고 조금 더 다음에 설명하면 여기 있는 이 내용 따라 할 건데요. 이걸 보는 시간 굳이 이렇게 암기하지 말고 이래 하시라고. 얘는 포인트가 뭐냐? 이 행위를 했던 사람, 즉 내가 현재 사제를 보셔야 돼.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지역 주민, 즉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사회가 이익을 볼까 손해를 볼까 생각하시라고. 철저하게 뭘 보는가 하면 지역 주민, 사회가 이익을 본 게 외부 경제야. 외부 같으면 지역 주민이야. 외부 같으면 사회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외부가 손해본 게 뭐냐고 되게 다른 말로 외부 불경제, 또는 지역 주민 손해본 게 뭐냐 다른 말로 외부 불경제를 보시면 돼요.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보자고 하고 나머지 내용은 다시 나중에 해보자고. 자, 일단 그래서 우리 그 책에 보니까 설명이 꽤 많지만요. 이런 건 봐놓으세요. 71페이지 보니까요. 시장 실패 밑에 갈로 1번 공공재에 대한 설명이 떠죠. 공공재는 반드시 성격 자체가 비경합성, 비배제성이 있고 특징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과소 생산된다 이 말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개념 중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이 말 중요합니다. 그런 거 마시고요. 밑에 갈로 2번 외부 효과에 대한 현상은 지금은 하지 말고 단지 요 개념까지만. 그러니까 이 외부 경제, 불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아시라고. 지역 주민 측면을 봤을 때 이익이냐 손해를 보셔야 됩니다. 절대 이 물건 했던 사적을 보지 마, 사적을.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이익을 보는 게 외부 경제, 손해 보는 게 불경제입니다. 그거까지만 기억하시라고요. 자, 일단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저 뒤에 있는 뭐 있습니까? 임대주택 정책 78페이지 그 내용 할게요.